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MPA와 듀크 MBA의 행운 실험 보고서, 행운 사용법입니다. 프롤로그. 지금 누군가 내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너는 운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운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라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깨친 행운의 원리들을 온몸으로 모두 체화하지도 못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내가 경험한 지혜를 통해 운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내가 했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어준다면 그리하여 그 누군가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고 누구나 행운을 부르는 법칙들을 적용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 김민기. 나는 친구 민기와 함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20년이 넘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원리들과 실천 사항들 중 실용적인 내용들을 모아 이 책에 정리했다. 우리의 행운 이론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된 상아탑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현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이론들을 실제 삶에서 실험하고 적용하고 다듬어 왔다.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마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더욱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어야 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체험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렵게 배운 교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꼭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법도 없다. 지혜의 핵심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책의 목적이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깨친 행운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다. 행운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작은 지혜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에 달려 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굿럭. 조우석. 제1장. 행운. 그들에게는 우연이 아니었다. 네잎 클로버의 유래. 네잎 클로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전해져 온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몰래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날, 평소 하와와 친하게 지내던 한 꼬마 천사가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떠나는 하와의 손에 무엇인가를 살짝 쥐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클로버였다고 한다. 에덴 동산에 있던 클로버는 모두 잎이 4장이었는데 4장의 잎은 각각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행운을 의미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마음 착한 꼬마 천사가 건네준
네잎 클로버를 희망의 상징으로 삼아 힘겹고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네잎 클로버를 보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풀밭을 뒤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잎 클로버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풀밭을 샅샅이 뒤진다고 해서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다. 사람들에게 행운이란 네잎 클로버 같은 것이다.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의 많은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행운이라고 답한다. 그들에게 행운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은 어떻게 행운을 활용했을까? 유명인들의 성공 비결. 네잎 클로버가 행운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잎이 4개인 클로버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느낀 나폴레옹은 몸을 숙여 그 작고 신기한 풀을 꺾었는데 그때 마침 적군이 쏜 총알이 나폴레옹의 구부린 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네잎 클로버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나폴레옹이 장교들을 뽑을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운이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장교 후보생들의 기본적인 이력을 살펴본 뒤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력서에 적었다. 이 후보생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참 독특한 인재 선발의 기준이 아닌가? 인재를 선발할 때 운을 중시했던 사람은 나폴레옹뿐만이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한 사람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역시 나폴레옹처럼 행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1894년 11월 27일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태어난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자 그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작은 자전거 가게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그 후 22살에 마스시타 전기 제작소를 창업, 570개의 계열사와 20만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다.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일본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 할 수 있는 마스시타 정경숙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입지전적 성공을 이룬 마스시타 회장은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행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등 아무리 일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운이 좋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대로 행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원 채용했다. 능력을 행운이라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생각했던 것 같고 행운이 따랐던 사람을 무엇보다 우선했던 것 같다.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 성공에 다다랐을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거둔 성공에서 노력에 의한 것은 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9%는 운이 좋아 능력 있는 사원들을 만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스시타 회장이 생각하는 성공 비결의 핵심은 행운이다. 공교롭게도 그의 이름도 행운과 연관이 있다. 고노스케는 행운 또는 행복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만큼이나 행운을 중요한 성공 요소로 꼽는 세계적인 부호 한 명이 더 있다.
그는 바로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디지털 제국의 제왕, 컴퓨터 천재, IT 혁명의 기수 빌 게이츠 회장이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물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 회장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또 하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이 제 성공 비결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저의 엄청난 성공을 설명하려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느 날 나비가 내게 날아와 행운을 준 셈이죠.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행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는 전설적인 운명학자가 말하는 행운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에 따르면 250여 년 전 실존했던 일본의 대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기와 술로 치부되던 관상학을 학문과 수양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관상학자였다. 그를 따르는 제자는 3,000명이 넘었고 18세기 일본 조정으로부터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10대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감옥에 투옥된다. 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추록 후 찾아간 관상가로부터 1년 안에 죽을 운명이라는 말을 들은 남보쿠는 나쁜 운을 피하기 위해 애를 썼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죽음을 면한 그는 운명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전국을 돌며 관상을 연구했다. 먼저 3년간은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로 일하며 면상과 두상을,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벌거벗은 몸에 채상을,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다. 그와 같은 깊은 연구를 더한 수행 후에 그는 길흉의 근본이 식사와 수행, 절제에 있음을 알았고 이후 관상학 분야의 최고 경지에 오르게 된다. 어느 날 미즈노 남보쿠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한다. 젊었을 때부터 운이 없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겐 언제 운이 따를까요? 이때 미즈노 남보쿠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당신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늘의 뜻으로 그 신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사람은 다 천운을 받아서 삽니다. 운에 따라 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운이 다하면 명도 다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운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운이 나빠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도 받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천하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가 왜 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상이란 스스로 몸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을 보고 길흉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기만 할 뿐 길흉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를 행하면 길흉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길흉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식을 절제하면 심신이 엄중해지므로 당연히 몸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섭니다.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 길흉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음식을 절제함에 따라 그 법칙을 하나 둘 깨닫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탁월한 운명학자 미즈노 남보쿠의 말에 따르면 행운은 사람이 하기에 따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행운에 대해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는가? 이번엔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손꼽는 성공 비결을 알아보자. 뛰어난 금융 컨설턴트 혼다 개는 20살 때부터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명한 부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성공 비밀을 배웠다. 그리고 그 비법을 기반으로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찾은 행복한 부자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또한 바로 행운이다. 혼다 겐의 말에 따르면 행운에 관한 억만장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운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다. 둘째, 행운은 누구에게나 온다. 셋째, 행운은 타이밍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보통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요행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억만장자들은 행운을 노력을 통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억만장자는 자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을 믿고 때를 알아 삶에 다가오는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억만장자들과 마음가짐이 평범한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행운을 부르는 비결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프로 마술사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거짓말, 속임수, 미신, 웃음, 사랑 등 주류 심리학계에서 다루지 않던 독특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호기심 중 하나는 바로 행운에 관한 것으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행운이 따를까? 어떻게 하면 불운한 사람들의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8년 이상 다양한 실험을 했다. 와이즈먼 박사는 10대부터 80대까지 사업가, 학자, 노동자, 교사,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했다. 그리고 와이즈먼 박사가 스스로 고안한 행운 원칙이 운이 좋은 집단과 운이 없는 집단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기는 집단과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은 와이즈먼 박사가 고안해낸 행운의 원칙에 따라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실험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행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소인 성실성, 지능, 미신, 우연, 초자연적인 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실험 결과 두 집단 모두 행운 훈련을 통해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해서 빨리 잊었을 뿐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다가온 행운을 빨리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에게 행운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와이즈먼 박사는 행운을 학습했던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80%가 지금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더욱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의 운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원래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고, 불운했던 사람들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운은 신비한 능력이나 하늘이 내린 우연한 선물이 아니다.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가? 이제는 행복한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행운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렇다면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운의 법칙 7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